친절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서기섭 대표, 도시계획연구소 대표, 미래가치투자연구소 교수, LBA 강남지부 전임 강사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임원까지. 서기섭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서기섭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 상권인 명동의 땅값은 공시지가 상위 1위에서 10위가 몰려있을 만큼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데요. 이 비싼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도 전국 최고는 물론 세계에서도 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쿠시먼 웨이크필드의 2014 세계 주요 번화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동의 평균 임대료는 일본 긴자이에 이어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도 높은 만큼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서 명동 앞으로 조금씩 더 성장할 것으로, 그리고 인기도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서기섭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정부가 이제 그 가계부채 때문에 LTV DTI를 사실상 강화하는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TV DTI를 사실상 강화죠. 그래서 LTV DTI를 그대로 두되 사실상 소득 능력, 그다음 대출 상환 능력, 이런 능력을 보면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동산 상승폭보다 하반기 부동산 상승폭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 신규 시장,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한 12%쯤 성장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한 10%쯤 예상이 되던 게 하반기로 가면서 한 8%에서 9% 선에서 안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폭이 꺾일 때는 지역별 차별화와 물건별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역별 차별화, 물건별 차별화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그리고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424-0706, 023424-0706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797-8100번, 797-8100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 전화 기다리면서요. 한 주간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이슈나 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죠. 성장률하고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부동산 값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한강변 라인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면서 한 2.5%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이 앞으로 5년 후죠. 앞으로 5년 동안 2.5%쯤 갈 것이다.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예측을 했죠. LG경제연구원에서 보수적인 예측을 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초반, KDI도 3%, 현대경제도 3%, 3.2% 해서 3%대 초반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5%인데 2.5%에서 3.2% 사이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도 이제 좀 궁금하죠. 한 10년 뒤도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 1.7%에서 2.4% 사이, LG경제연구원은 1.7%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KDI를 비롯해서 일반 국제기관들도 2.4%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은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하고 약간 틀린 개념인데요. 성장률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그 성장률이고,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노동,
기술, 자본 등을 동원해서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GDP를 상승시키는데 물가 상승 부담 없이 물가는 0.5%, 1%, 2% 이내로 상승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가계에. 물가 상승 부담 없이 성장시키는 이런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용 자원이라는 게 노동, 우리가 회사를 나가면은 일을 하죠. 노동, 자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업의 투자, 기술력이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어떤 가용 자원한 총 수단을 동원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3.8%, 4%가 잠재된 성장률인데 독일이 3.8%, 4%를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0%인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의 맹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렉시트 사태에서 보듯이 독일이 말을 하니까 그리스 같은 데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리스가 백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잠재 성장률과 성장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지금 생산성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있고 재정 적자도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35%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35%예요. 어마어마한 7배, 8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 적자 비중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고용 불안, 지금 고용률이 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이 불안하면 그만큼 경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많으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돼서 생산을 증가시켜서 물건을 팔아서 또 소비도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사이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작년 10월에 종료를 했지만 한 5년, 6년에 걸쳐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금값도 많이 폭등하고 지금 다시 금값이 내려갔지만 부동산 실물 자산들이 다시 원상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지금 구조개혁이죠. 구조개혁.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노동시장하고 공공분양, 우리 자식을 위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노총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조업도 혁신을 해야 된다. 왜? 수출 경쟁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어요. 엔저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베노믹스 하면서 본원 통화를 2배로 늘리면서 일본 통화를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엔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KDI, 여기는 이제 보수적인 추측이고 KDI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동 공급이 감소를 하는 것이죠. 산업 구조와 투자도 감소를 하는 거고 고령화로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제 고령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저출산 때문에 그것도 문제죠. 저출산. 이제 우리 MC님도 애를 좀 많이 낳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시면. 네, 그래서 저출산이 문제고요. 네. 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타 국가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인구가 젊었을 때는 투자 지향적이에요. 투자 지향적이고 60, 70 이렇게 약간 노령화 진행되면서 고령화 되면서 또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투자 지향적이 아니고 안정 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지향적인 인구가 감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하고 자본하고 이 생산성이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대 가면은 마이너스 0.4%다라고 지금 KDI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본이나 생산성 같은 경우는 조금 0.1%에서 0.4%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노동 질 자체, 노동하는 인구 자체, 노동의 GDP 성장 기여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 등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K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취업자 수가 2,600만 명인데 2024년에 2,700만 명을 정점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20년까지는 취업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데 2024년부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식으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0.8% 성장한 나라입니다. 0%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고 취업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2026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이전 화면을 보면은 지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가면서 2.4%를 성장할 것이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 1.7%예요. 보수적으로 보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20년 동안 0.8%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30년 이후의 모습이 현재 일본 모습이다.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판단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의 선례를 반면 교사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펼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시적인 거 좀 미식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장님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다음 달에 우리 휴가를 갈 때 휴가 시즌인 8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원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님은 재개발 루타운도 출구 전략 해지를 시키고 용적률도 230% 원래 250%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250%까지 줄 수 있는데 23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 취임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이 4년 동안 이걸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선거 시즌이 다가와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발표를 8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3종입니다. 잠실 5단지만 준주거고 나머지 다 3종이나 보시면 되는데 압구정, 잠실, 여의도, 반포, 이천동 이런 데가 수혜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강남 재건축은 이번에 사실상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한 7억쯤 가는데 전세가 1억밖에 안 돼요. 비싼 건 1억 5천도 가지만 6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는 대출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거는 최대 230%를 최소 250%에서 27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라는 말과 진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소고 대출 규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이거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서계동, 청파동 일대 만리동, 고객길 이런 쪽이 지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수혜지냐? 지금 신반포 3차하고 23차 경남 우정 예시를 해가지고 3차하고 경남이 약 한 1000세대 조금 넘어요. 3차가 한 1050세대 되고 경남이 950세대 정도 되는데 2000세대에서 이게 다 합치면 한 2600세대쯤 돼요. 2600세대를 3200가구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강도 안 보이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16억이 가는데 33평 기준으로 여기는 한강도 보이고 대리 마크로 리뷰파크보다도 단지도 크고 입지도 좋아요. 그러면 16억 지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33평 아파트가 17억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걸 일반 분양하면 17억에 하면은 10대 1, 20대 1 마감입니다. 그런데 단계가 이제 조합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이 지나서 일반 분양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단지들을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반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억 원 가까이 한 8천 정도 이렇게 지금 2015년 1분기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8천만 원에서 이렇게 3, 4천, 1억 3천 올랐죠. 경남 아파트는 뭐 1억 전후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놓고 한번 봐보면
지금 강남 재건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16억, 17억은 저도 제가 생각해도 비싼 금액이 30평대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85제곱미터 이하를 뭐 16억, 17억이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언제 정상화를 되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게 대리 마크로 리버파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반포 자이, 뭐 반포 레미안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15억, 16억씩 가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반포 3차하고 경남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신반포 2차, 6차, 4차 이런 단지들이 비교적 큰 단지예요. 신반포 5차 같은 경우는 5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555세대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300세대, 500세대짜리들 말고 이런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쪽에 약 10,0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재건축이.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 7년에서 8년 정도면 반포 아파트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10년, 20년 보면서 재건축 가격이 하락한다 손 치더라도 한 10%쯤 하락을 하지 이게 30% 하락하지는 않아요. 물론 정책이 나와가지고 재건축 되기 전 아파트는 20, 30%씩 왔다 갔다 하지만 완성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 전후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10년, 20년 투자로서는 반포 재건축 라인이 괜찮으나 단기적으로 3년, 5년 정도, 한 7년 정도 봤을 때는 물량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강남 재건축이. 그러면 개포주공 2단지, 3단지가 지금 이제 관리처분이 들어갔고, 2단지는 지금 2주 다 했죠. 지금 하고 있고, 1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인데, 개포주공 2단지, 3단지하고, 개포 시형이 이제 관리처분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 일반 분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가격은 한 11억쯤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높게 하면 유리해요. 왜냐하면 추가 분양이 줄어들죠. 일반 분양을 높게 해서 이익 자체를 쉐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억쯤 나올 것 같아요. 12억쯤 나올 것 같아도 나올 것 같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분양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신반포 3차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신반포 3차 1000세대. 그다음에 반포 주공 1단지가 이제 다코스죠. 이게 한 5,000세대쯤 공급이 돼요. 한 단지에 반포에서 5,000세대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반포 주공 1단지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미성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주공 5단지가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공 5단지보다 입지는 더 좋고 바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치는 있는데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가락시형이 200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15년 만에 지금 관리처분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재건축은 실수요 목적 플러스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어보셔서 여러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02-3424-0706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실 분들 797-8100번, 797-81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첫 번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네, 저기 경기도 남양주시의 금곡동에요. 네.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팔으라고 부동산에서 네. 전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남양주시 금곡동이라고 하셨는데 다세대 주택 좀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404-266번지. 404-266번지요. 네. 네, 여기 지금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죠? 2008년도 보유했거든요. 2008년이요. 한 7년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현재 지금 여기 시세 알고 계세요? 네. 네, 어느 정도 가죠? 아니, 지금 1억 5천에 팔으라고 나가고요. 그렇군요. 매수하실 때는 얼마 주고 매수하셨죠? 1억 800이요. 그렇군요. 자, 지금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비 오는데 집에 계세요? 네. 네. 그걸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가죠, 현재 지금? 전세 1억 시세가? 3천이요. 네? 1억 3천이요. 아, 1억 3천. 1억 800에 구입하셨다는데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게 지금부터 한 8년 전에요. 8년 전 2007년이네요. 2007년도요. 아, 2007년도. 네. 2007년도에 1억 800에 구입하셔서 현재 1억 5천이면 수익률로 보면은 한 40% 수익률이에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별로 네. 기분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죠. 네. 네,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금곡역하고 한 5분 정도 걸리나요? 5분도 안 걸려요. 아, 한 3분 정도 걸려요. 네. 입지는 참 좋은데 네. 집값이 왜 안 올라갈까요? 잘 모르시죠? 빌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빌라라서. 느낌에 아, 빌라에서 빌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금곡동이 네. 참 좋은 지역이고 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네.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뭐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돼요. 대단지 아파트가 없죠, 이쪽에. 네. 그런데 이제 호평 평내 이런 데 알고 계시죠? 이쪽에 오래 사셨으면. 네네. 호평 평내만 가더라도 10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중흥 S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있어요. 이 호평역 주변으로 평내동 평내 호평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1000세대짜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곡역 주변에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집가의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은 금곡역이 훨씬 낫죠. 여기는 금곡역이고 여기는 호평 평내고 쭉 가면은 뭐 대성리도 있고 청평 이렇게 가평역 쭉 해서 춘천까지 가는 이제 경춘선이잖아요. 네. 청량역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지금 빌라가 2007년에 구입을 하셨으면 이 빌라가 언제 준공이 됐나요? 2003년도요. 2003년도 준공이에요? 네. 2003년도면은 이 빌라가 한 12년 정도 지금 됐잖아요. 네. 12년 정도 됐으면 좀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천 말씀하셨는데 전세가 1억 3천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평형대가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되겠네요. 빌라 평형대가. 28평형이에요. 네? 28평형. 28평형? 네. 아, 28평형이요. 네. 28평형이면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나요? 18평이요. 아, 전용 면적이 18평이요? 네. 그러면 이게 다세대라고 하면은 한 층에 두 세대씩 해서 5층으로 지금 올라가 있겠네요? 4층이요. 아, 4층으로 올라가죠. 그럼 1층에 주차장이 없나요? 1층에 주차장은 있어요. 아, 주차장이 있는데 피로티 구조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네. 피로티 구조가 아니고 4층이면은 이게 두 세대씩 해가지고, 4층이면 한 8세대 정도 그러면 지금 되죠? 8세대. 네. 그러면 이 빌라도 이제 단지가 좀 크면 이 빌라도 단지가 뭐 50세대, 70세대에서 뭐 단지형 다세대 뭐 이런 게 있는데 단지 수가 크면 관리인도 있고 좀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8세대짜리이기 때문에 첫 아니, 번째로 8세대는 아니고요. 네. 동이 많아요. 단지가 좀 커요. 아, 몇 개 정도 돼요? 다 해서? 한 8동 돼요. 아, 8동이면 한 64세대 정도 되네요? 한 70세대 정도 돼요. 아, 70세대 정도? 네. 그러면 70세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관리인도 있고 그 살기에는 불편함은 없겠네요? 근데 관리인은 없어요. 관리인이 없어요? 예.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금곡역 주변은 앞으로 상승 가능성 자체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금곡역에서 이게 산흥 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쯤 돼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노무현 정부 때.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이쪽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평 평내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개발 계획들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입지 자체는 좋으나 호평 평내 쪽으로 쏠리면서 앞으로 집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빌라가 지금 12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후화가 시작돼서 한 20년쯤 되면은 팔리지 않아요. 절대. 지금도 잘 안 팔릴 텐데 지금 팔아 그럴 때 한 1억 5천에 팔아 그러면 한 1억 6천쯤 내놔가지고 팔리면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쪽 지역이 집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고 두 번째로 빌라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화가 되면서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억 6천쯤 되면은 매도를 하시고 제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지 다른 물건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 없나요? 대출 있나요? 없나요? 대출은 없어요. 대출 없어요. 1억 6천쯤 되면은 이제 대출을 약간 활용을 하셔서 많이 하면 안 되고 약간 활용하셔서 집가 상승이 앞으로 2, 3년 이내에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그런 소형 빌라들이 있어요. 뭐 18평까지는 안 되지만은 한 15평 선으로 해가지고 10년 안 된 신축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강남 3구 쪽 언저리죠. 강남 3구 핵심 지역은 들어갈 수 없고 강남 3구 내에 들어가시면은 앞으로 전세값 상승으로 3년, 5년 뒤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는 이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 이쪽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3, 4천을 시세 차익을 얻고 나서 이쪽에 다시 들어와서 사세요. 아니 이쪽에- 근데 제가요. 네. 거기에 살아야 돼요. 이쪽에. 이쪽에 사셔야 돼요? 예. 직장이 요 근처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갔다가 한번 오시면 좀 되는데 여기서 전세를 예를 들어 사시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니 대출을 좀 근데 이제 활용하셔서 여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파세요. 1억 6천에 파시고 다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억 7천, 1억 8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천이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6천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적정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전화를 한번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예, 제가 고덕 힐스테이트 24평 조합원 분양권이랑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분양권을 두 개 가지고 계시는데 둘 다 지금 뭐 거주 목적으로 받으신 건가요? 거주 목적은 아니고요. 투자 목적이요. 투자 목적 향후에 차익을 좀 보실 계획으로 받으신 것 네네. 같아요. 고덕 힐스테이트 그리고 안양 덕천마을 쪽 지금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편이 둘 중에 하나는 매도하자고 해갖고 남편이 하나 매도하자고 하셔가지고 매도를 매도 하고 하나는 생각하신다는 뭐 거죠? 갈아타려고요. 덕천마을 그 분양권 시세는 알고 계세요? 33평이 지금 3억 5천에서 지금 P 5천이 있어서 그러니까 4억으로 알고 있고요. 예. 25평은 P가 한 6천 정도 붙어서 3억으로 알고 있어요. 3억 정도요.
프리미엄이 이 시세가 한 3개월 전 시세인데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네요. 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동 힐스테이트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지금 25평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25평 시세가 한 5억 5천 정도 가나요? 네,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2억 5천이고 그다음에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25평이 3억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평이 5억 5천이고 3억이면은 거의 2배 차이예요.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레미안 힐스테이트 입지를 한번 봐보면 이 고동역에 지하철 9호선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들어는 봤어요. 고동역까지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진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철도 차량기지 옆에 이쪽이 지금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업무 상업 복합지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동구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올라가서 국토교통부에서 22일 날 그저께 통과가 됐어요.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에 약 7만 평 정도의 업무 상업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7만 평이면은 현대자동차가 한전 부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한전 부지의 3배입니다. 3배. 코엑스보다도 큽니다. 강남역에 삼성 본사가 있어요. 삼성타운에 10배예요. 10배. 그래서 이 7만 평이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상일동 교차로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서 엔지니어 복합단지가 또 들어와요. 한 2만 5천 평, 3만 평이. 그래서 여기에 3만 평, 여기에 7만 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10만 평이면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거의 뭐 조그만 신도시 하나 정도가 되는데요. 10만 평에서 이제 위로 이건 토지 면적이고 위로 올라가는 면적이 30만 평, 40만 평 되겠죠. 빌딩들이 뭐 10층짜리도 있고 20층짜리도 있으니까 땅 면적이 10만 평이라는 거예요.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이. 그래서 지금 이케아도 거의 확정이 됐다. 이케아가 2003년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MOU를 맺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린벨트를 해지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 보금자리 주택을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는 해지시켜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린벨트가 지금 해지되게끔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만 평이 들어오고 여기에 3만 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3, 4년을 보게 되면은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이 이게 한 2만 6천 세대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덕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단지가 이쪽에 있고 뭐 2단지, 3단지, 4단지 지금 곧 분양해요. 다음 달에. 5단지, 6단지, 7단지 해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13,000세대가 들어와요. 13,000세대. 이거 더하면 4만 세대입니다. 위례신도시예요.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가 4만 세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비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 7, 8년 정도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단지가 될 것이다. 위례신도시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하남미사까지 합치면 들어서는 거예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 없어요. 마곡지구는 업무시설이 있는데 위례신도시는 업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가격 상승폭보다 이쪽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 왜? 업무시설이 10만 평에서 한전부지에 한 4배, 5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7만 평 플러스 3만 평 하면 한 10만 평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지금 유입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경제 유발 효과도 한 10조다. 이렇게 이제 강동구청이 발표했는데 경제적으로 이쪽에 타운이 메모드급 타운이 들어서면 향후 7년, 8년의 후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탁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7, 8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이거를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2년 사이에 가격이 급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피가 한 5천만 원 정도 붙었다고요? 6천 붙었다고요? 피가? 네네, 5천에서 6천 정도요. 5천에서 6천. 5천에서 6천이면은 이거는 2016년 입주고 2016년 10월에 입주고 이거는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2017년 2월에 입주니까 뭐 한 3, 4개월 정도 이게 빨리 입주를 하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금액에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시면 올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한 3억 2, 3천 정도 되면 입주 1년 전에 파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입주에 임박하면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입주 1년 전이면 올 가을이기 때문에 이거 한 3억 2, 3천에 매도를 하시고 이쪽에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덕동과 안양 덕천마을 쪽을 좀 비교 분석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안양 쪽이 좀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덕 쪽을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정보, 알찬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볼게요. 서기섭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2015 하반기 뜨는 부동산과 수액 투자 비법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3424-070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 준비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짜고 있는 이 계획들, 포트폴리오들 좀 재구성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좀 꼼꼼하게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대표님? 네.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소액 투자 비법인데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약간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하고 소액으로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책과 이슈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꼭 세미나 참석하시고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전화로 먼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34-24-07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참여 받고 있는데요. 797-8100번, 797-8100번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행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지금 현금은 얼마 안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성수동 한진아파트 25평하고 네. 응봉동 대림 1차 25평 중에서 어디가 더 전망이 나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성수동과 응봉동을 좀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평형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25평이에요. 소형 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군데 보고 계신 이유가 향후에 좀 차익을 보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임대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임대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수익형으로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두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이 우리 시청자님께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네, 대표님 좀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수동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5천 정도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응봉동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전세를 놓게 되면 한 3억대 초반에서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게 되면 한 3천에 한 100만 원 정도쯤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임대 목적과 이제 시세 차익을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응봉동 대림 아파트는 이 응봉역이 붙어 있는 거 이거 맞죠? 네네. 응봉역과 뭐 접근성은 2, 3분, 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응봉역과 응봉체육공원도 있고 이렇게 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가 좋고 또 강남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요. 강남 접근성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응봉교를 건너서 이 밑으로 성수대교를 건너면 바로 이제 강남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응봉동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0년 정도쯤 됐을 거예요. 맞나요?
네네. 응봉동 대림이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돼서 이제 한 재건축을 지금 바라보는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성수동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수동 한진 아파트 네. 성수동 쪽으로. 잠시만요. 자, 지도를 좀 성수동 확인해 한진 볼게요.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서울숲인데 제가 이쪽 한강을 따라서 갔네요. 이게 중랑천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서울숲 옆에 있는 두산 트리마제 위에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확대해 놓고 보면 서울숲 트리마제가 있고 서울숲 한진타운하고 강변건영하고 이 트리마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략정비구역? 네. 전략정비구역으로 이쪽이 지정된 구역이에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이 1구역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구역이 비슷해요. 비교적.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지만 향후 한 7, 8년 이내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그 3.3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대 중반쯤 하고 있어요. 5천만 원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은 되지 않지만 4,500만 원에서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게 한강 조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한 20년쯤 아마 됐을 거예요. 30년은 안 됐고 한 20년쯤 되는 단지인데 이 한진타운하고 강변건영 아파트하고 합치면 한 1000세대 정도 돼요. 1000세대. 그래서 1000세대로 해가지고 건축을 하면 이 트리마저보다는 당연히 한 2, 3억 싸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10억대,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대를 넘는 이런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강변건영하고 서울숲 한진타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진타운만 고집하지 마시고 강변건영도 비슷해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진타운하고 강변건영 쪽을 알아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 수익률 자체는 비슷해요. 월세 수익률은 지금 한 3.5%에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는 3.5에서 4%가 나오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도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수익률로 봤을 때. 차익은 신규 아파트가 더 많이 가고 있지만 수익률 자체는 이 20년 된 30년 된 이런 아파트가 수익률은 더 높다.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다음에야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는 20년 이후에 있는 아파트가 수익률은 높다.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차익은 안 나요. 차익은.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익도 나고 수익도 나면은 제일 좋겠죠, 시청자님?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로는 이 강변건영하고 서울숲 한진타운을 노려라.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는 참 어려운 일일 텐데요. 일단 성수동과 응봉동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해드렸고 또 매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좀 더 깊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매수하실 때 다시 한번 또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좋은 정보들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2015 하반기 뜨는 부동산과 소액투자 비법에 대해서 서기섭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대표님 다시 한번 이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13년에 4.1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작년에 2.16 대책, 7.24 대책, 9.1 대책,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LTV DTI를 사실상 강화하는 이런 정책이 나와요. 네.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분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많이 문의하시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분석과 성공적인 투자 비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시간 내셔서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34-24-0706번으로 꼭 먼저 예약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4-24-0706, 문자 참여는 797-81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